2005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엄마 따라 시장을 왔다가 그만 아이는 엄마 손을 놓치고 길을 잃었다고 하네요. 미아야. 미아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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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 엄마! 무슨 일이야? 괜찮아? 엄마 잃어버렸어. 엄마 잃어버렸어? 괜찮아. 이제 경찰 아줌마가 찾아줄게. 괜찮아. 같이 가자. 울지 마. 괜찮아. 의자에 앉아있자. 곧 엄마 오실 거야. 이제 안심하고 울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그리고 과자 좋아하지? 과자 먹고 있으면 괜찮아. 엄마 곧 오실 거니까 그거 먹고 있자. 울지 마. 자. 엄마! 이거 아줌마가 샀다?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과자가 넘어가니 지금? 진짜 속상해. 그랬던 아이가 이렇게 커서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어요. 육의 위험에 빠진 아이나 길을 잃은 기미가 있어 보이는 미아를 척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유괴범은 보통 아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며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써요. 아이와 친한 어른이 아닌 것 같은데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일단은 의심을 가져야 해요. 여기가 뭐예요? 유괴범들은 마치 부모님들과 친한 사람인 양 혹은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킨 것처럼 둘러대기도 해요. 네? 아줌마가 너무 힘든데 이거 좀만 도와줄래? 네. 누구가 먼저 가 있어? 아줌마! 그 짐 제가 들게요. 근데 아줌마, 우리 동네에서 못 보던 아줌마. 어디 사세요? 저는 우리 동네 아줌마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학교 앞 문방구나 약국, 편의점 등엔 이런 표시물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이들이 길을 잃었다거나 유괴 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에요. 실종, 미아 방지를 위한 사전 지문 등록 제도도 있어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연락처를 등록해두면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해요.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에서 안전드림으로 검색하거나 www.safe182.go.kr로 접속하시면 사전 등록 신청을 위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치매 어르신의 주요 행동 심리 증상 중 하나인 배회와 실종. 실종은 치매 어르신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고 보호자에게도 커다란 불안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 어르신의 배회 증상 알아차리기. 배회는 실종은 물론 낙상이나 신체적 손상 등 치매 어르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어르신의 경우 본인의 배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먼저 배회 증상을 알아차리고 실종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치매 노인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배회 증상을 의심해 보세요. 다리를 끌며 두리번거리며 걸어다닌다. 문 주위에서 어슬렁거리거나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동작을 반복한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인다. 같은 구간을 같은 동선으로 왔다 갔다 한다. 치매 어르신에게 이러한 증상이 관찰되면 실종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4단계 수칙. 치매 어르신의 배회 증상이 관찰되었다면 다음의 안전 수칙을 통해 실종을 예방하세요.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수칙 1. 배회 증상 바로 알기. 치매 노인의 배회 증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배회에 대한 지식과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수칙 2. 배회 알림 표식 부착하기. 배회 어르신 인식표, 배회 감지기 등 치매 노인의 위치와 증상, 보호자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미리 부착해 주세요.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수칙 3. 배회 사실 알리기. 가족과 이웃에게 치매 어르신의 정보를 알리고 모두 함께 돌보도록 하세요.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수칙 4. 신속하게 신고하기. 치매 노인의 실종이 의심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배회에 대한 지식과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세요. 치매 노인의 증상, 보호자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배회 알림 표식을 부착하세요. 가족과 이웃에게 치매 어르신의 배회 사실을 알리세요. 치매 노인의 실종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안전 수칙으로 치매 어르신의 안전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세요. 근사하게 차려입은 이 남자. 오늘은 여자친구를 사귄 지 딱 100일째 되는 날. 그녀를 만날 생각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할머니 한 분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치매를 앓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어르신. 남자는 데이트 시간이 다가오지만 할머니를 도와주고 가기로 하는데요. 할머니는 그런 남자를 예전에 심하게 다투었던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손자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서울로 가는 버스를 몇 번이고 되묻는데요. 정작 정확한 주소를 물어보면 머뭇거리기만 하는 할머니입니다. 데이트 시간은 다가오고 다급해지기만 하는 남자인데요.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5년 한 해 치매 어르신 실종자 수는 총 9,046명.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치매 어르신과 실종자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치매 어르신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불안해하거나 머뭇거리고 기억을 잘 못한다면 대개가 치매 어르신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먼저 어르신을 진정시키고 옷에 부착된 위치 추적기나 인식표를 찾아 연락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인식표가 없을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 보호조치 대상이므로 112로 신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사진을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종 시 가장 최근 사진으로 전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평소 입는 옷은 눈에 잘 띄는 밝은 계통으로 준비하고 옷의 여벌도 몇 장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실종되었을 때 없어진 옷을 확인하고 그날의 인상착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은 대부분 거추장스러운 걸 싫어하니 팔찌나 목걸이보다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는 이름표나 인식표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치매 어르신의 곁에는 반드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함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정시켜 주세요. 예, 시티캐피탈 강현철입니다.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연루된 사건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대체 누가 당할까 싶지만 최근 7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만 24만 5천 건, 피해 금액도 약 1조 3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기범들의 수법 역시 나날이 지능적이고 과감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김태현을 중심으로 한 이제 명의 도용 및 불법 거래 사기단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신용카드와 대포 통장을 압수했고요. 본인 명의의 그 통장이 압수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건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햇살론 안내센터입니다. 캐피털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드리는 정보 지원 자금 안내를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햇살론 안내센터입니다. 1번 누르셔서 상담 신청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 외에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타 금융기관보다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나 설정비,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수법. 엄마 맞죠? 네. 당신 아들을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어요. 네? 당신 아들이 보증 서놓고 내 돈 안 갚았어요. 아줌마가 돈을 안 주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단계를 떼는 수밖에. 우리 아들 손대지 말아요. 여보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하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자녀의 몸값이나 사고 금액 납부를 요구하는 수법. 어디시라고요? 금융범죄수사과요. 인터넷이 혹시 가능하십니까? 대검찰청 쓰시고 그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제 정부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안심시킨 뒤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통장 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 등 수많은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화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그 즉시 112나 1332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실제 피싱 사례를 듣고 예방할 수 있는데요. 과 연결된 현금카드 갖고 계시는 거 있죠? 그냥 그 현금 인출카드만 저희 쪽으로 한 달 동안 빌려주시는 거예요. 나날이 정교해지고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들. 사투리는 옛말,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로 피해자를 홀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아차하는 순간에 당신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납치 사건. 대부분의 사건이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여성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1318건의 체포 감금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주로 귀가 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015년 30대 여성을 노린 납치 사건 및 귀가 여성을 노린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17년에는 주차장 이용 여성을 노린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납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택시 이용 시 탑승 전 미리 번호판을 촬영하거나 번호를 외워 가족이나 지인에게 탑승 장소, 차량 번호, 탑승 시간, 예상 도착 시간 등을 전송해 본인의 이동 상황을 알려줍니다. 또한 콜택시나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에도 택시 정보 및 이동 상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하차 후 이동 시에는 사람이 많은 큰 도로를 이용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동 상황을 수시로 알립니다. 한편 최근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하는 사건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주차 시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고 본인의 모습이 CCTV에 잘 담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 주차합니다. 그리고 주차 후 차량에서 잠시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반드시 문이 잘 닫혔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또 평상시에도 납치 방지를 위해 다양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위급 상황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호신술을 익혀두고 현재 위치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휴대폰 GPS 기능을 항상 켜놓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에게 납치돼 감금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납치범을 자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치 장소와 탈출로 등을 파악한 뒤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이 급한 용무 등을 핑계로 포박이 느슨하게 되도록 만듭니다. 만약 트렁크 안에 감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03년 이후 출시된 개인 차량의 경우 트렁크 안에 이렇게 비상 개폐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비상 개폐 장치를 열면 트렁크에 감금될 시 안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테이프에 묶였을 경우에는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 아래로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내리면 비교적 쉽게 테이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팔이 줄에 묶인 경우에는 팔에 힘을 준 뒤 최대한 벌려 줄이 묶인 강도를 약하게 하고 발이 줄에 묶인 경우에는 신발과 양말을 벗어 공간을 확보한 뒤 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납치된 장소를 모를 경우엔 주변의 소음, 좌회전 및 우회전 횟수, 차량 내부 대화를 잘 듣고 기억해 두었다가 탈출 시 참고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떤 여성이든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납치 범죄. 납치 감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잘 숙지해 둡시다. 아버지, 내 차 안전점검한다고 내일 찾아가라는데 혼자 가실 수 있겠어요? 신경 쓸 거 없어. 예비 지하철 타도 되니까. 아이고.
이걸로 꼭 콜택시 타세요. 올 때 약주 한잔 하실 텐데 돈 아낀다고 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지 마시고 길 잊어버려요. 얼마냐? 5,000원. 아이고 5만원짜리. 아이고 참.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애비 아직도 생생하다. 생생해. 야 이 애비가 저 다낭 전투에서 말이야 격전지에서 전투하다가 통로가 탁 막힌 상황에서도 미군 데리고 터널로 내가 안내한 사람이야 임마. 알아요. 걱정하지 마. 어디서든 살아 나올 수 있을게. 이 호루라기도 꼭 챙기시고요. 오냐? 넌 언제 나갔다 이제 들어오는 거요? 응? 아니 넌 황혼할 전화기만 만져 쌓고 말이요. 그게 뭐는 짓이요? 나이 먹은 놈이. 예? 됐어요. 저 들어갈래요. 아유. 저놈 자식이 언제 사람 구실 올라고 저러나? 야 우리 오랜만에 거기 한번 찾아갈까? 너 어딘지 기억나냐? 야 기억나지? 야 내가 누구냐? 최병장, 여기가 맞아? 내가 잠시 착각을 했어. 아니 이 근처 같은데. 에? 아니 저 높은 고지에 올라가면 잘 보일 것 같으니까 거기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에? 알았어. 주봉아, 안 되겠다. 이제 신고를 해야겠어. 야, 철수야. 야, 아버지가 길을 못 찾겠다. 예? 아버지 지금 어디신데요? 철수야. 철수야. 아버지. 전화가 끊어진 거야? 에이. 아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야. 여보세요. 119죠? 예, 저희 아버지가요. 예. 최병장, 아무래도 난 틀린 것 같아.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우리 같이 넘어가야 돼. 일어나. 가자. 아까는 조금 갔다 가자. 자, 우린 전우다. 고지가 저쪽인데.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노년기의 길 잃음은 방향감각 상실로 인한 경우가 많아요. 길을 잃었을 시 스스로 길을 찾지 말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을 하거나 119, 112의 도움을 받으세요. 길 잃음 사고가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황하지 말고 주변 경계에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고난 시 이용할 수 있는 호루라기 등을 휴대하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지, 아까 아침에 형이 택시비라고 준 돈 그걸로 이따가 치킨 파티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좋다. 2마리? 아니요. 3마리로 하자. 3마리? 그래. 동네에서 몸짱 할아버지로 통하는 김노인. 오늘도 역시 공원 쉼터를 찾았는데요. 조각 같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관리는 필수겠죠. 그런데 쉼터를 찾은 이유가 운동만은 아닌 듯합니다. 아이고. 운동하는 할머니들에게 다가가는 김노인. 다짜고짜 추파를 던지는데요. 멋있네. 야한 농담은 물론 신체 접촉까지. 참다 못한 할머니는 그만하라며 역정을 내고 맙니다. 당황한 할아버지는 어디 여자가 남자에게 화를 내느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아이고, 결국 싸움으로 번지고 마네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성폭력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 여성은 성폭력 피해와 무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 그렇다면 노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둬야 할까요? 첫째, 성적인 말과 신체 접촉은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음담패설은 물론 상대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 개인의 성생활에 대한 질문 등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돼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손을 잡거나 고의적인 입맞춤,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포옹은 물론 도움을 빌미로 상대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성폭행이 됩니다. 강제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물론 음주, 질병으로 인해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맺는 성관계,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협박에 의해 맺어졌다면 성폭행이 될 수 있어요. 아울러 여성 노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범죄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또다시 범행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이 친구 왜 계속 연락을 안 받아? 무슨 일 있나? 아니, 자네 집에 있나? 아, 연락이 왔네. 걱정이 돼서 와봤어. 어서 오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아니, 자네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가족들은 다 어디 갔어? 온 식구들 휴가 가는데 자네만 놓고 갔다고? 에휴, 집 볼 사람 없다고 나보고 집 보고 있으라고 하더군. 참. 아니, 자네가 집 짓기는 똥개냐 뭐냐. 이것들이 그냥 평소에도 자식들이 자네에게 막대하는 것 같다고 느끼긴 했지만 자네 계속 이렇게 참고만 있을 텐가? 어디 상담 같은 걸 받아보고 싶어도 괜히 그 집안 망신스럽고 말이요. 자식들 흉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노인 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가 있었구만. 할배, 집 잘 지키고 있었어? 집 좀 치워놓으랬더니 그대로잖아. 아이, 쓸모없는 노인네. 자네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태도인가? 그것도 노인 학대인 건 몰라? 아, 어르신도 계셨어요? 아이, 학대라니요. 아이, 그냥 가족끼리 하는 표현인데 뭘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하세요? 역시 본인이 학대하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을 학대하고 있었구만. 학대가 폭력만 해당하는 줄 알아? 신체적 학대는 물론이거니와 자네같이 노인을 방임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학대예요. 재정적으로 착취를 하거나 유기하는 것도 엄연한 학대야. 그리고 뭐? 쓸모없는 노인네? 야, 나이 들어서 심신이 약한 노인네한테는 그런 말들이 다 상처고 충격인 건 몰라? 잠깐! 어떤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노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노인들도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말고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 화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자네 아버지야 가족들 생각하느라 참고만 있는 게 다지만은 다음에 또 이런 일을 알게 된다면 그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를 하든 상담을 받게 하든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뭐 피차 얼굴 붉힐 일 없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네. 네, 어르신. 그동안 저도 제 행동에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 뵙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친구 하나는 아주 잘 뒀구만. 나이 든 게 죄야?
당당하게 기쁘고 살라고. 다 함께 활력 증강, 활력 산삼, 활력 증강, 활력 산삼, 활력 증강, 활력 산삼.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마음 하나 안아주는 이 하나 없고 70평생 살아온 어르신들의 인생에 주름진 손 외에는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의 그 숭고한 인생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매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특별 할인가 50%의 어르신들께 드리겠습니다. 121만 원이요? 어디서 사셨는데? 담배 인상 공사에서 나온 거요. 왜? 담배 인상공사요? 그래 봐라 야. 이거 앞만 봐도 담배 인상공사에 나온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네 앞가림이나 차려요 임마. 내가 언제까지 뒷방에 노인네인 줄 아냐? 이제 애비 세상에 온 거야. 너 두고 봐라 임마. 거짓말인가. 자, 가만있어. 네? 순자냐? 아 이거 확실한 정보라니까. 그러네. 이거 속고만 살았네. 그로부터 일주일간 아버지의 전화는 쉴 틈이 없었다. 활력 산삼이라고. 와, 너 같은 사람한테는 그거 마셔야 돼. 싸게 해줄게. 내가 요즘 마시고 있더니 너무 좋다. 활력 산삼. 산삼인데 활력이다 이거야. 한번 해봐. 활력 산삼 활력. 크게 한번 해봐. 활력 산삼. 배고파. 난 술 먹고 있어. 신비한 효능이 있다던 활력 산삼은 아우 약배 냄새. 예상대로 그저 양파집에 불과했고 물건을 강매한 실장은 종적을 감췄다. 매달 입금된다는 성과금 8만 원도 단 한 차례뿐이었고 아버지의 인간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갔다. 미안해요. 다단계 사건은 그렇게 상처만을 남긴 채 서서히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그 실장이 담배 인삼 공사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발령받았다네요.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한테는. 현금 갖고 일본 출구 라카름으로 오라는데 같이 가실까요? 조가야, 멧돼지가 미끼를 물었다. 꽃사슴 등장! 꽃사슴 등장! 드디어 멧돼지 등장. 조가야, 올무 준비해라. 넌 애매밀도 웅자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뭐? 태양 없는 태양광 시설 기술? 야, 네가 감히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내가 첫 번째 속았어도 두 번째는 못 보내, 자식아! 이거는 화교사 몫이고 이거는 내 몫이다. 여러분들, 쥐들같이 다단계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요, 무료 관광 사은품 제공, 경품 당첨 전화, 경로잔치를 빙자한 제품 설명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상품을 고르는 사람에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 공공기관 관공서 사람들은 절대 전화로 여러분들을 불러내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절대 남에게 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건강식품 및 건강용품 효능 너무 믿지 마세요. 집에서 드시는 건강한 음식이 최고인 거 아시죠? 아이 누구야? 처음 보는 것도 보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안전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집 맞지요?
네, 맞아요. 어머, 어머 선생님이시구나. 저 혜인이 엄마예요. 아, 혜인이 엄마시구나. 아유, 네,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뵌다면서 여태까지 인사를 못 드렸어요. 이거 얘 어떡하죠? 날 자꾸 선생님이라고 부르니 난 경찰력인데. 예? 뭐라고요, 선생님? 혜인이 어머니, 제가 좀 당황스러워가지고요. 네, 저도 혜인이한테 들었어요. 올해 처음 부임하셨다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무슨 일로... 혹시 우리 혜인이한테 무슨 일 있나요? 큰일은 아니고요. 혜인이가 지금... 혹시 다쳤나요? 뭐 교통사고 같은 거 그런 건 한 거예요? 어머 어떡해. 어머 이거 어떡해요? 아니. 어느 병원이에요, 선생님? 아니, 우리 혜인이 많이 다쳤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유, 어떡해. 혜인아. 글쎄 어머니, 당황하지 마시고 제 말 먼저 들어보세요. 제가 입원 수속은 다 했고 병원비도 다 계산했고요. 근데 제가 좀 사정이 있어요. 그게 고향 가는 비행기 값을 다 써버려서 돈을 좀 급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아시겠죠? 선생님,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은행에 가서 송금해드리고 그리고 병원으로 갈게요. 아저씨, 요 앞에 은행이 있으니까 그 앞에 잠깐만 세워주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 남편의 택시를 탔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혜인이가 크게 다쳤대요. 뭐야? 지금 혜인이 담임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했대잖아. 혜인아, 네가 입원했단다. 어떡하면 좋으니? 내가 뭐 어쨌다고? 엄마. 네. 저 지금 방금 은행 앞으로 왔어요. 네, 지금 그 계신 현금 지급기 앞이 어디 은행이라 그랬죠? 안전은행이요.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전은행으로 보낸 거 확실해요? 213-587-59-00-112로 보낸 거 확실해요? 예? 그냥 112요? 앞에 00을 붙여야지요. 그냥 112는 범죄 신고 전화번호... 자식이 사고나 유괴를 당했다고 전화가 오면 100이면 100, 부모들은 깜빡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바로 그런 심리를 이용하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 아이의 친한 친구, 선생님의 연락처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확인한 후에 행동을 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의 금융정보를 물어본다든가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셋째, 평소에 최신 사기 수법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만약 깜빡 속아서 송금을 했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연 인출 제도에 따라 30분간 인출이 지연되고 또 신속하게 신고를 하면 무사히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피해 신고와 지급 정지 요청 전화는 국번 없이 112로 피해 상담 및 피해 환급을 신청하실 경우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은행 간다. 야, 너도 알지? 고향 사는 박가 녀석 말이요. 제비박씨 아저씨? 아저씨가 왜요? 방금 메시지가 왔는데 교통사고로 숨이 간당간당한데요. 그런데 병원비가 없대잖아. 어떡하냐? 급한 대로 돈 좀 붙여주려고 그런다. 야.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박씨 아저씨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응? 아니 그럼 그거 누가 그런 메시지 보낸 거요? 박씨 아저씨가 전송에서 장난 전화했거나 목소리 사기꾼이 보낸 거지. 아니 이것들이 정말. 아이고.
내가 제일 빠르지롱. 거기서. 야, 잡았다. 이제 네가 술래야. 에이, 알았어. 13고 잡는다. 하나, 둘, 셋, 아홉, 열. 잡는다. 야, 너 뭐해? 안 찾고. 누나, 그게 아니라 저기. 누구지? 네 친구야? 아니. 누나, 봐. 더운데 겨울옷 입고 있어. 그러네.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넌 이름이 뭐야? 얼굴은, 또 왜 그래? 누가 때렸어? 엄마는 어딨어? 주희야, 잠깐만. 아무래도 그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경찰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잠깐만. 아무래도 저 아이는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아동학대? 그게 뭐야? 아동학대란 어린아이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돌봐주지 않는 걸 말해. 너희 같은 어린이들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첫째는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때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어른들한테 폭력을 당하거나 너무 힘든 일을 해서는 안 돼. 세 번째는 어린이는 공부를 통해 모르는 걸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남는 시간에는 재밌게 놀 수 있어야 해.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해.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취미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이런 권리를 갖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만약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거나 몸에 상처가 많으면 일단 왜 그런지 물어봐야 해. 너무 속상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먼저 112에 신고를 하고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보이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말하면 돼. 아, 그렇구나. 잠깐만. 절대로 네 잘못이 아니야. 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지 마. 그리고 누가 너를 아프게 하면 꼭 112에 신고를 해야 해. 알았지? 괜찮아질 거야. 그렇죠? 그럼 당연하지. 너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켜줄게. 꼭 괜찮아질 거야.